내가 별장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로더의 시끄럽고 신경질적이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로더가 셀림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멍청해? 아니면 나를 죽일 셈인 거야?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죽여버리라고 내가 너를 내 집에, 인생에, 침대에 들여놓은 거야? 내가 그러려고 너를 여기 데려온 거냐고.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 낡아서 달아빠진 잠옷을 입은 로더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두 눈은 매서웠고 입술은 비참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방 건너편에서는 셀림이 그를 바라보고 두 손으로 벽을 짚은 채 사나운 눈을 하고 서 있었다. 주방은 회오리 바람이 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선반에서 쓸려 나오고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오고 조리대에서 떨어진 물건들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었다. 로더의 다리 사이에는 구깃구깃해진 쇼핑백이 2개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커다란 기름 얼룩이 있었다. 종이 조각이 꽉 차서 흘러넘치고 있었다. 청소를 하다가 커튼이 쳐진 벽감 뒤에서 쇼핑백들을 발견한 셀림이 그것들을 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그 종이 조각들은 로더가 아직도 집필하지 못한 2번째 책을 위해 해놓은 메모들이었다. 만약 로더가 방광이 꽉 차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생각 때문에 오래된 메모 하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로더는 쇼핑백들을 찾느라 주방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너.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셀림에게 소리쳤다. 풀리지 않는 그의 분노, 그 소중한 분노를 담아. 나는 주방의 쇼핑백 속에 그리고 로더의 목소리에 자리 잡은 혼돈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혼돈의 끝에는 쓰여지지 않는 로더의 책이 있었다. 나는 이제 셀림이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을 알 수 있었다. 셀림은 로더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로더가 누군지 모르는 남자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일어나도록 로더가 놔둘 필요가 있었던 일을. 로더는 자신의 혼돈을 유지해줄 남자를 데려오기 위해 지구 끝까지 갔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로더가 자신의 일을 망치는 데는 여전히 한 명의 남자가 필요했으니까. 그들을 지켜보며 주방에 서 있자니 불현듯 별장을 처음으로 보았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느꼈었다. 그 기억이 내 입속에서 쇠처럼 쓰디쓴 맛으로 남아있었다. 그 여름 이후로 나는 2년 동안 로더를 만나지 않고 지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셀림은 인도로 돌아간 뒤였고 로더는 여전히 2번째 책 집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뉴욕에 있는 로더의 집 주방에 들어간 어느 날, 나는 그가 절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주방의 무질서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어 있었다. 표면이란 표면은 걱정스러울 만큼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놓은 물건들로 빼곡했다. 주스기와 강판, 컵받침과 열쇠, 알약들과 고양이 사료, 엔초비 페이스트와 사인펜, 크래커와 점안액,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들, 발열 장갑, 메모패드, 눈을 둘 빈 공간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로더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 손에는 과일 칼을, 다른 손에는 감자 하나를 들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번 나를 보려고 몸을 돌렸다. 다시 싱크대로 몸을 돌렸을 때 로더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혼란에 빠진 듯 했다. 칼 어딨지?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손에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로더가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머리를 맑아지게 하려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었다. 2분 뒤 나는 그가 다시 집중력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번에 그는 들키지 않을 만큼은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로더는 싱크대 속을 들여다보며 무리하게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칼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노망 속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구나. 나는 차분하게 생각했다. 분노를 포기하느니 로더는 차라리 노망이 들기를 바랄 것이었다. 그 집을 나설 때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더의 학생들과 동료들과 연인들, 독자들과 팬들과 수영 친구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들이었다. 어떤 이야기도 서로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직 몇 가지 주제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제의 반복은 생생했고 변형은 듣는 이를 빠져들게 했다. 여자들은 오로지 로더의 강력한 에로스에 관해서만, 남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지성에 관해서만 말하는 듯 보였다. 두 집단은 각각 상대 집단이 아는 것에 대해 일종의 심술궂은 경멸을 드러내 보였다. 내 옆에는 로더의 별장에서 내가 지냈던 다음 해 여름에 나를 대체했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당신도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자가 속삭였다. 난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이지 로더가 인생을 보내면서 바라보았던 풍경하고 똑같네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로더는 키츠 같았어요. 로더가 한 일이라곤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는 일뿐이었죠. 나는 앉은 채 몸을 돌려 동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로더에 관해 그런 생각을 해본 지 1000년쯤은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저 머리 좋은 여자애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건, 여자가 말했다. 로더와 대화를 하면서였어요. 로더와 함께 있으면서 제 몸 바깥으로 통찰의 선이 저절로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폭이 넓어지고 이해력도 확장되었죠. 로더의 학생 한 명이 일어섰다. 그분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말했다. 그분께 저는 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 제가 할 투쟁이 되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학생 또 한 명이 말했다. 로더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밤 선생님이랑 플래툰을 보러 갔었는데요. 다들 그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작품이 전쟁을 미화한 방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로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영화 좋았는데. 뭐라고요? 우린 모두 선생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활짝 웃으셨어요. 남자들의 비참한 수능을 이만큼 훌륭하게 묘사해낸 작품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로더한테는 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었어요. 로더와 30년간 친구였다는 한 여자가 말했다. 로더는 우화라면 질리는 법이 없었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여자가 원양 전기선 갑판 밖으로 추락해요. 몇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여자가 없어진 걸 알게 되죠. 선원들은 배를 돌려 왔던 길을 돌아가서 여자를 찾아낼 수가 있었죠. 여자가 계속 헤엄을 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높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공중에서 마음을 고쳐먹고는 몸을 바로잡아 다이빙 자세를 취해서 살아나요. 로더는 언제나 기회를 잡아서는 마치 내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이야기인 양 둘 중 하나를 시작하곤 했어요. 가끔씩은 로더 자신도 그 이야기를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아마도 그 점이 다른 무엇보다 로더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걸 이야기해주는 부분일 거예요. 그 절망, 권태, 외로움. 그것들은 로더에게는 모두 이렇게 번역되었죠. 인류의 운은 다했고 인간들은 스스로 파멸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헤엄을 쳐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나 자신에게 되뇌기 시작했다. 분노야말로 로더가 떠다니던 바다였는걸. 그 바다는 로더가 절대로. 갑자기 말들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다. 익숙한 생각이 스스로 완성되기를 거부했다. 나는 내가 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하고 있던 이야기는 언제나 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결코 로더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의 전체를 바라본 적도 없었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그를 이용해왔다. 로더는 내 우울이었다. 내 내면의 분열, 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내가 가장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로더의 분노를 확실히 규정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일은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마치 로더 안에서 분노를 찾아냄으로써 내 안의 분노를 줄이려는 것 같았다. 로더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난 정말로 그의 불능 상태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장례식장에 놓인 로더의 관을 바라보았다. 내가 밑바닥으로 가라앉혀버린 수년 동안의 멋진 대화를, 침몰해버린 황금과 건져낸 쓰레기들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는 벌써 몇 시간 전에 가라앉았고 나는 경험이 너무도 부족한 수영선수였다. 나는 몸을 돌려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갔다.